갑이 옆에 분 묘비가 안 보여. 그렇지. 옆에 분 묘비가. 아이고, 잘 보이시나요? 이제 저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자, 이번에는 색깔을 우리 저 낳아주신 어머니 최근에 닦았나? 누구지? 옛날 분인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굉장히 상징성과 좀 약간 어울리는 꽃을 한번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앉아야지 또. 아이고 다리. 아이고 보이시나요? 잘 보이신다고. 아이고 다리야. 몸에 따가버려. 이분 앞에서 이제 저 나와주시 오니까 묵념을 잠시 하고 하겠습니다. 예. 쟤를 낳아주신 어머니. 이 양반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이 전 앞에 강의를 할 때 위대한 쇼맨에서 나온 게 이 양반이에요. 거기 보면 여성분 중 중년 여성분 중에 이게 털이 나고 남자같이 생긴 분 있죠. 그 양반이 요 양반이에요. 이번 생에도 털 나신 털까지는 아닌데 이게 여장부 스타일이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원래 제 저기 그 어떻게 보면 그 저기 그 새어머니로 원래는 그게 오게끔 설계가 안 됐었는데 저기 첫 번째가 우리가 첫 번째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차선책이 있고 차선에 또 차선책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차선책으로 이게 들어온 양반이에요. 원래 저희 이게 천신들이 다 그걸 작업을 해요. 첫 번째 이제 부인을 갖다가 오지의 마법사로부터 이게 띄어내기 위해서 작업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 쪽으로 입문을 하게끔 원래 이게 했는데 이제 그걸 강제로 끌어가는 과정에 어떻게 돼요? 이게 정신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케이스예요. 이제 원래 이 양반이 기독교 생활도 해보고 어렸을 때 나중에 불교도 해보고 다른 이제 종교 체험을 다 해보고 세계를 종교를 이제 이게 통일해야겠다는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이걸 해야 하는데 이제 그 가기도 전에 이제 이게 정신병자로 하죠. 이제 천신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게 의식을 갖다 끌고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미쳐요, 사람이. 그게 정신병을 얻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제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원래 이제 그렇게 가시고, 원래 이 양반이 저기 뭐냐 첫 번째 어머니가 이제 저희를 낳아준 어머니가 그렇게 불교에 입문하게 되면 비구니 스님이 되게끔 원래 이게 돼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그러면 비구니 스님은 당연히 이혼을 해야겠죠. 이게 제가 오니까 그러면 저희의 오지의 마법사인 저희 아버지는 그러면 두 번째 부인이 필요죠. 그럼 두 번째 부인이 누구냐?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로시가 원래 들어왔어야 돼요. 근데 도로시 이 양반하고 이제 그때 이 양반도 이제 결혼한 상태고 저서 서로 간에 인연법이 이제 핀트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마련한 게 이제 차선책이에요. 원래 이게 설계를 할 때는 항상 최선책이 있고 차선책이 있고 또 제차선책이 있고 이래요. 제2차선책, 제3차선책, 제4차선책이 있어요. 이제 이 양반이 차선책인 케이스예요. 자, 왜 차선책인지 그 영화를 보면 아시겠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위대한 쇼맨에서 나오는 그 양반 그 양반의 사업에 큰 도움을 주죠. 어떻게 보면 단원으로서. 그리고 이번 생에 원래 도로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인연법이 저희 아버지 새어머니에게 들어왔어야 하는데 도로시가 못 들어오고 요 양반이 들어온 거예요. 이 양반이 처음에 이 양반의 전생을 간단히 보면 홍경래 난할 때 그 홍경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홍경래의 환생이 나중에 다시 태어난 게
그 동학혁명의 녹두장군 정몽준 원래 정몽준인데 정몽준 이 양반이에요. 근데 동학혁명의 창시자는 최재우잖아. 저예요. 근데 이 양반이 최재우가 일찍 죽어가지고 저기 그 정몽준이 한 번도 이 양반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최시영이 이제 2대 교주가 최시영이잖아요. 동학에 최시영 이제 밑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자로 있다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동학혁명군의 대장군으로 이제 저기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이 돼서 이제 그 혁명을 일으켰는데 나 이 양반이 살아 생전에 소원이 그 저기 최재우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냐 다음 차선책으로 이 양반이 와. 어차피 아니더라도 인연법이 닿긴 닿는데 이게 저희 이제 그래서 저희 저기 그 새 어머니로 이제 들어와요 이 양반이. 정몽준 이게 동학 정몽준 이 양반이 와요.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이제 여자의 몸으로서 뭔가 이 양반은 참고적으로 호랑이 종족이에요. 딱 여장부 스타일이다 싶으면 대부분 호랑이 종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어머니 별명이 뭐였냐면 뚱땡이였어요. 뚱땡이. 이게 이제 동네에서 뚱땡이. 저희 아버지가 이장이고 이게 저기 뚱땡이라고 해서 왜냐면 이게 등치가 이렇게 좋으셔 이게 딱 이렇게 그래서 뚱땡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게 화통하셔요. 그냥 여장부 스타일이야 딱 그죠. 호랑이 종족이고 원래 난 저거 이거. 근데 왜 여자로 태어났나? 이제 여자의 몸으로서 뭔가 하기 위해서 해요. 호랑이 종족에서 여자의 몸으로서 뭔가 일을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게 내할 때 여자 몸으로 맡기니까 괜찮다. 저건 게요. 그러면 그때도 여자의 몸으로 해서 저기 위대한 슈퍼 때인데 그때는 좀 애매해요.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그때는 저기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기 그것도 장애인이죠. 이게 막 여자가 털나고 막 하는 거 장애인의 삶을 살면서 원죄를 소멸하던 시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영적 수준이나 이게 원체 뛰어니까 장애인의 삶을 사면서 인류의 저기 공을 세우는 이 인류 사업의 사업을 하는 것도 동시에 한 거야. 원래 그 원죄 소멸과 공을 세우면서 같이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게. 근데 이 양반이 그 시대에 같이 그걸 해요. 공 뭐예요? 그 당시 위대한 쇼맨을 같이 도와주면서 그 공적인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위대한 쇼맨이 지금의 미국의 그 어떤 팝이나 그 헐리우드 영화나 디즈니랜드가 탄생하는데 초석을 다진 게 그 양반이에요. 사람들이 잘 보는데. 비록 대통령까지는 못됐지만 이 양반이 공연 문화나 이런 게 저기 뭐냐 브로드웨이인가 하여튼 이런 데 발달해가지고 이거 그 공이 굉장히 커. 이 양반이 그 밑바닥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헐리우드 같은 대형 지금 전 세계의 영화 시장은 다 저기 미국이 다 거의 다 이게 다 휩쓸고 있죠. 영화 시장. 그리고 미국 드라마도 이게 다 쓸고 있고. 그리고 미국 팝. 예전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이제 우리 국내 가요 안 들었어. 저 어릴 때 매일만 팝송만 듣고 다녀서 국내 해봤자 뭐 뽕짝밖에 없고 발라드밖에 없으니까 이게 젊었을 때 어리고 이게 활달하던 시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들만한 음악이 없어서 그냥 그럼 대부분 신나는 팝송을 많이 들었어요. 저희 세대에서는 가요를 젊은 사람이 듣기 시작한 게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이게 가요 시장이 변하면서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어. 그 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팝송을 들었어요. 이게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국내 이게 그 가요는 안 들었어. 이제 이게 나이가 지그시 드신 분들이나 이제 이게 저기 트로트나 이제 이런 걸 하고 그랬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 또래에 있던 사람들이 저 어렸을 때는 거의 다 팝송을 들었어요.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면서 가요로 많이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전개 팝송 팝송이 다 휩쓸었죠. 미국 팝송. 그 영화도 그렇고 팝송도 그렇고 대부분의 기초적인 문화를 다 하죠. 그 디즈니랜드 뭐 만화 안 본 사람 없잖아. 저기 미키마우스도 그렇고 뭐 도널드도 그렇고 그 만화 있잖아. 그 문화의 그 꽃을 그거 갖다 미리 그 초석을 다져놓은 게 이 양반이. 이 양반이 그 당시 초석을 다졌기 때문에 그 헐리우드 시대와 디즈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 그 양반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 양반이 그 단원으로서 털 많이 달린 그 중년 여성 있잖아. 남자 같은 중년 여성. 그 양반이 요 양반이에요. 그 양반이 업장 소멸시켰어요. 그 양반이 아마 홍경래 다음 생이 이 생이에요. 그리고 이 생을 살고 바로 다음 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녹두 장군 정봉주 내생이에요. 그 홍경래와 정봉주 그 삶 그 딱 연두로 보면 딱 그 사이에 끼어 있어 이 양반이. 거기에 삶을 하면서 왜 원제식이 홍경래가 저기 공덕이 큰데 그때 홍경래가 그 당시에 공덕 원래 이렇게 영웅들은 이게 얘를 저기 평가를 할 때 두 개 이게 저울에다 딱 놓고 해요. 하나는 공덕의 저울이고 영웅들은 하나는 원죄 업죄의 저기 업죄의 저울을 넣어요. 그러면 영웅들이 뭔가 큰 대단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뭐라니까 이게 원죄 이게 업죄도 많이 지게 돼요. 불교 용어를 따면 업죄를 많이 쳐요. 업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정복자의 삶을 따면 사람을 많이 죽여야 돼. 업죄를 지어야 돼요. 근데 정복 활동을 하면서 공도 많이 세워요. 이게 우주에 이게 저기 잣대가 굉장히 이게 저게 그럼 두 개 딱 저울을 딱 대놔요. 한쪽 저울은 네가 이 세상에 지어서 이게 네가 선행을 베푼 그러니까 영웅들은 그 선행이라고 일반 사람들은 선행이라고 하고 영웅급들이나 이런 황제 왕 같은 아니면 큰 대신 같은 높은 사람들은 얘네들은 공덕이라고 해요. 공과 덕. 한쪽은 공덕의 저울을 하나 하고 한쪽은 이제 업제의 저울을 해요. 그럼 두 개의 저울을 딱 대가지고 공덕이 더 저기 이게 어디가 더 이제 저기 많이 했냐 해서 만약에 공덕이 이게 더 하면 여기가 더 무겁겠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얘가 더 많아서 얘는 공덕이 많은 거를 이제 평균치를 대. 근데 공덕도 많은데 원죄가 더 많이 쳤어. 그 업제 원죄가 더 하겠죠. 그러면 이게 영웅을 평가할 때